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삼과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삼과에서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죠. 자, 여기에 써둔 게 있는데요. 정부와 기업과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경제를 이야기할 때 보는 그림인데요. 경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자,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내는 세금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받아서 여기에 돈이 생기게 되죠. 가정은 기업에게 노동, 일을 제공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주고 뭐를 받아요? 돈을 받죠. 그게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요, 기업에서는 가정에게 뭐를요? 서비스를 제공하죠. 물건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쪽에는 제품의 가격, 그러니까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세금을 받았어요. 받기만 합니까? 이렇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뭘 줄까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원하다 또는 복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요. 정부, 나라에서는요, 세금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 또는 복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상담을 해주죠.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잘 몰라요. 그럴 때 교육을 해줍니다. 교육을 할 때 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어떡하지? 너무 돈이 비싼데? 나는 돈이 없는데? 이런 마음을요,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담스럽다는 너무 비싸네요. 나는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를 해요? 무료로, 공짜로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줍니다. 건강을 지켜준다.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복지가 있습니다. 먼저요, 상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책에 보면요, 임금체불이라는 것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임금체불은 무엇인지 봅시다. 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급여를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시급을 받기도 하죠. 그런 월급, 1급, 시급을 받는 것을 급여 또는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체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돈을 늦게 줘요 또는 아직 안 줬어요. 이런 것들을 체불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임금을 체불했을 때,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는 것, 이것을 임금체불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또는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어떡하죠? 괜찮아요. 이런 상담 안에요,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상담도 잘 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 직업 상담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직업 상담이나 취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새로 구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육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요. 여기서는 유아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인, 어른을 얘기하는 거죠. 성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들은 취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교육받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취업 준비 교육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건강이 최고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복지가 있는데 보통 의료복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료복지는 뭐가 있을까요? 또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이죠. 미리 막는 겁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을 예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예라는 말은요, 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막는다라는 의미로 예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같은 것이 침투하면 예방 주사를 맞아요. 주사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주사기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거요. 잘 그렸네요. 네, 주사. 이런 주사를요, 접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방 접종을 해준다. 아주 싼 가격에 했는데요. 대부분은 다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8페이지를 보시면요,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생활, 가족 이런 주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통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통역, 번역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야기를 할 때는 통역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문서를 작성한다, 글을 쓴다 이런 것들은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직 창업 상담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구직이라는 것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취업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일할 회사를 찾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요, 구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선생님, 창업은 뭡니까? 창업은요, 사업을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에 가는 것이 싫어요? 회사에 가는 것은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장님이 될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럴 때 저는 창업을 하겠습니다. 나는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상담을 받으면 좋겠죠. 창업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나중에는 지원도,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상담을 받고 지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나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 아이는 방금 말한 것처럼 유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 문제가 요즘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혼자 사는 노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혼자라는 것은 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살다라는 것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요. 독거노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또는 뭐 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가 지금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데 유아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다라는 말을요. 키우는 것을 육이라고 하고 이 아이를 아라고 해서 육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어떤 사람에게 뭐 하세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저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직업은 없지만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육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봅시다. 장난감을 대여하다, 아이를 맡기다, 육아 정보를 얻다, 노인을 돌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장난감을 대여하다 잠깐 볼까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의 음식 그리고 아이들의 옷 이런 거 아이들 교육에도 돈이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지만 직접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책보다 장난감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장난감은 정말 비싸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장난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때문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이 장난감 비용이라고 할까요? 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장난감을 사다? 아니요. 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빌리다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장난감을 사는 대신 빌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빌리다라는 말을요. 좀 바꿔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다, 대여하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리다를 조금만 더 확장해서 볼까요? 빌리다라는 말을요. 대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대출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물건은 대여하다라고 하는데 이 대출이라는 말은 두 군데서 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대학생이라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 이럴 때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다 이런 것들을 대출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책이나 돈 말고 다른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대여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만약에 빌리다의 반대는 뭐예요? 돌려주다가 되겠죠. 돌려주다, 다시 주는 겁니다. 빌렸다가 다시 주는 거.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반납이라고 해요. 반납하다, 다시 돌려주는 거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했어요. 그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반납. 자,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럴 때 돈을 반납하다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상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르게 쓰니까요.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난감 대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다음 봅시다. 교육은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는요, 뭐 태권도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한국 요리를 배운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권도, 요리, 외국어, 컴퓨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건강, 의료 서비스를 봅시다. 건강 검진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바디 체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건강 검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강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디 체크, 건강검진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외국인들에게도 이런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꼭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방접종. 아까 여기 제가 주사기도 그리고 그랬는데요.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병을 막는 것, 이것을 예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를 좀 살펴봤고요. 어휘에 관련된 문제를 익힘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힘책의 26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26페이지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죠.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늘고 있다. 이 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우리 회사에서는 해외 근무 직원들의 건강 문제를 전화로 뭐 해줘요? 건강 괜찮으세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라고 상담해 주는 거죠. 상담해 주기로 했다. 돌봄 서비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업무 그러니까 일이죠. 일에 관련된 것을 배워야 돼요.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죠. 업무 교육을 받는다. 우리 시에서는 구직자에게 면접 때 입을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 그것을 대여 서비스라고 하죠. 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시라는 게 뭔 말이에요? 시라는 것은 서울시, 수원시, 인천시 이런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2번을 봅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어떻게 해요? 접종을 받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육아 정보를 쉽게 정보를 뭐예요? 정보를 얻다라고 해야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부부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아이를 맡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를 맡긴다가 답이 되겠고요.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상담을 어떻게 해요? 상담을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자, 요즘은 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요? 기르는, 돌보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직업이 인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잠깐 보고 갈게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요.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가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고양이, 개, 강아지죠. 강아지. 이런 우리 가족들이죠. 가족, 패밀리예요. 이런 가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난감처럼 생각했어요. 장난감. 장난감이에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그냥 장난감처럼 생각해서 애완동물, 애완묘, 애완묘라는 말도 거의 없었고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애완동물.
그냥 가지고 노는 동물, 장난감처럼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절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함께 하는 이 반려라는 것은 함께 하다, 함께 살다, 가족이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고양이는 반려묘, 강아지는 반려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관계에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지 잘 어울릴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을 모르면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식당을 열다는 뭐예요? 식당을 오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가게를 갖고 내가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이것을 창업이라고 하죠.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그것을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뭐요? 창업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창업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은행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이번에는 한국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을 받으면 되겠네요. 통번역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통번역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아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다양한 장난감, 여러 가지 장난감이죠. 그래서 장난감을 사주고 싶다, 여러 가지를 사주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다. 어떻게 해요? 빌리세요. 빌리면 되죠. 그래서 대여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은 장난감 도서관에 예약만 하면 대여해줘요, 빌려줘요 라고 있죠.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건강검진, 바디체크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번엔 4번에요. 예방접종, 방문상담, 무료교육, 통번역 서비스가 있는데 적당한 곳에 넣어봅시다. 이민자 지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한국 생활을 함께합니다. 아직 한국어가 부족해서 말이 잘 안 통하세요? 통번역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아이가 있어서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우시죠? 방문 상담을 해드립니다. 뭐요? 방문, 전화,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방문이라는 것은 직접 가다 또는 직접 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방문해 주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라는 거고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방문이라는 것은 가다, 오다, 직접 가다, 직접 오다 라는 거고요. 전화는 전화고 인터넷은 인터넷입니다. 이걸 왜 썼냐면 상담의 종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상담하는 거 방문 상담이고요.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것도 방문 상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전화로 상담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방문 상담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여기로 오기 어려워요? 제가 갈게요. 이것이 방문 상담이죠.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수업료가 부담되세요? 부담이 되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떡하지?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짜로,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 교육을 받으세요. 자, 올겨울 독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방접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겨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올겨울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올해, 겨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를 쓰지 않고 올겨울, 이번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쓸게요. 이번 겨울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문법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요. 뭐뭐는지 알다, 뭐뭐는지 모르다 이런 문법인데요. 자, 여기에 저는 좀 추가를 해볼게요. 뭐뭐은지 또는 뭐뭐 니은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통 동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명사 더하기 이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간단한 문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것까지 챙겨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명동에 어떻게 가요? 알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명동에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초급 때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몰라요. 뭐를 몰라요? 명동에 어떻게 가요? 몰라요. 그때 명동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누구예요? 알아요? 자, 이거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인지 알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역시 몰라요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책을 어디에서 사요?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책을 어디에서 사는지 알아요? 네, 저는 책을 어디에서 사는지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휴일이 언제예요? 설날이 언제예요? 알아요? 설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법이니까요. 책을 통해서 바로 예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9페이지를 보면요.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해요?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하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네, 알아요. 뭘 알아요?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하는지 알아요. 보건소에서 해요. 문화체육센터에서 무엇을 배워요? 알아요?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요? 네, 제가 제빵하고 한식조리를 배울 수 있어요. 외국인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알아요? 이용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이용할 수 있다, 알다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상담센터가 몇 시에 문을 열어요? 몰라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어요. 상담센터가 몇 시에 문을 여는지 몰라서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형태를 잠깐만 알게요. 여기서는 방금 열다라는 말이 나왔죠. 열다. 몇 시에 문을 열어요? 알아요?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는지를 붙이면 요게 없어집니다. 리을이 탈락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여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리을이 없어진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를 보도록 합시다.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아세요?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네, 4층 상담센터예요. 라고 얘기하시죠. 아이의 예방접종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2번을 보면 문화체육센터에 무슨 수업이 있어요? 있는지 알아요? 아세요? 라고 얘기하시죠. 어디에서 장난감을 빌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지 아세요? 알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워크북을 보도록 합시다. 익힘책 28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2번부터 볼게요. 여기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번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지금 교실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말에 날씨가 어때요? 아세요? 이번 주말에 날씨가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잡채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요?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잡채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열다 얘기할 때요. 여는지 이렇게 리을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만들다 라고 하고 는지라고 얘기하면 이건 없어지고요. 리을이 없어진다. 그래서 만드는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잡채요. 무료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알고 싶어요.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안젤라 씨가 몇 시에 퇴근했어요? 글쎄요. 언제 퇴근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 퇴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제주도 여행을 언제 가는 게 좋아요? 아세요? 언제 가는 게 좋은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죠. 제주도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우니까 아무 때나 가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내라는 말은요,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내내라는 것은 계속. 그래서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번. 앞에 앉은 저 학생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글쎄요. 저도 저 학생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여기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시간이 걸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알다, 모르다 라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 걸려요. 내일 현장학습을 가는데 어디에서 모여요? 아세요? 어디서 모이는지 아세요? 알아요? 네, 센터 정문 앞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뭐뭐는지 알다 모르다, 뭐뭐은지 뭐뭐니은지 알다 모르다, 여기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요, 뭐뭐다가입니다. 이 뭐뭐다가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어떤 동사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기가 V1이라면 두 번째,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언제요? 끝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해서 바뀌는 것. 그런 다른 행동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책을 읽다라는 동사를 쭉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뭐예요? 밖에 나갔어요. 친구가 와서 밖에 같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책을 읽다가 친구가 와서 함께 밖에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책을 다 읽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밖에 나간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어요? 친구가 왔네? 그래서 밖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할 때 뭐뭐다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이렇게 끝까지 봤습니까? 끝까지 보지 않고요. 중간에 어때요? 너무 졸리다. 그래서 잤어요. 뭐라고요?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잤어요. 중간에 잤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다 먹지 않고요.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중간에 밥을 먹는 중간에 미들이라고 해야 되나? 미들. 그래서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한 거죠.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역시 끝까지 다 먹은 게 아니라 중간에 받았으니까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다 라고 얘기했죠. 학교에 갔어요. 내가 여기 집이 있고요. 집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다가 여기 학교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친구야 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학교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길에서 만난 거죠. 학교에서 만난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예문을 좀 더 보도록 하죠. 40페이지입니다. 요즘도 컴퓨터를 배워요? 아니요. 컴퓨터 학원에 다니다가 어려워서 요리 수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학원에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한 거죠. 요리 수업을 듣고 있죠. 요즘도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에서 구직 상담을 받으세요? 아니요. 지난달까지 구직 상담을 받다가 얼마 전에 취직해서 지금은 받지 않아요. 중간에 다른 행동을 했죠. 뭐 했어요? 취직한 거죠. 영화를 봐요. 끝까지 봤어요? 아니요.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했네요. 재미없어서 영화관에서 나왔어요. 책을 읽다가 친구가 와서 밖에 나갔어요. 오, 네. 똑같은 표현이네요. 책을 읽다가 친구가 와서 함께 밖에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문도 봅시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사전을 찾았어요. 이런 표현이 있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잠이 들었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책을 읽다가 커피를 쏟아서 책이 젖었어요.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하다가 따라하기 어려워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익힌 책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 길로 쭉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길 찾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은요. 초급 때 많이 배웠을 텐데,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쭉 가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똑바로 가다가 go straight.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거리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거리가 나오면 여기가 목적지예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쭉 가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가는 중간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다가를요. 길을 가르쳐 줄 때 아주 많이 씁니다. 습관적으로 아주 많이 쓰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쭉 가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좌회전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회전은 뭐예요? 우회전.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좌회전, 우회전도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주세요. 자, 이 길로 쭉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좌회전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향 음식을 만들다가 재료가 부족해서 마트에 갔다 왔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좀 슬프네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자다가 깼어요. 잤어요. 그런데 다 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깼어요. 자다가 깼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중간에 나왔어요. 이건 아까 했던 부분이네요. 자, 2번을 봅시다. 우유를 먹어요. 잠이 들어요. 우유를 먹다가 잠이 들었다?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우유를 먹으면서 잘 수 있겠죠. 부산에서 살아요. 대구로 이사했어요. 뭐라고 해요?
7년 전에 부산에서 살다가 대구로 이사했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잃어버린 사진을 찾았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를 잊어버려서 끝까지 못 불렀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다가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아직 비가 와요? 아침에 많이 오다가 계속 오지 않아요. 그쳤어요. 끝났어요. 이럴 때 지금은 그쳤어요.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지난주에 읽다가 다 못 읽은 소설을 다시 읽고 있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어렸을 때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겠어요. 한국어 3단계 수업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친구하고 놀다가 막차를 놓쳐서 늦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막차라는 말은요, 마지막 차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첫 차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 첫 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차, 막차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그냥 첫인데 첫 번째 차는 첫 차, 마지막 차는 막차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이 다가라는 문법을 같이 살펴봤어요. 다가는요, 어떤 행동을 하는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동사가 들어와야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동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다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과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는 두 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강의는 어휘 그리고 문법 두 가지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읽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3과 두 번째 강의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